새로 개업한 정육점의 널찍하고 깨끗한 공간.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진열대에 신선한 고기들이 가득하다. 민주는 앞치마를 고쳐매고 거울을 보며 연습한 미소를 지어본다. 하지만 그의 표정 뒤에는 이 꿈이 과연 성공할까 하는 불안감이 살짝 스친다. 민준의 휴대폰 알림이 울린다. 은행 앱에서 대출 상환 예정일 알림이 뜬다. 민준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 다시 미소를 가다듬는다. 오후 3시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소리를 낸다. 허리가 굽은 80대 노인 순이 할머니가 낡은 가방을 꼭 쥐고 들어선다. 민주는 인사를 건네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고기 진열대만 쳐다본다. 할머니의 낡은 옷과 때 묻은 운동화가 유난히 눈에 띈다.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침내 입을 연다. 삼겹살 10kg 주시오. 민주는 네, 10kg요? 라고 반문한다. 그는 10kg면 돼지 한 마리에 가까운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말한다. 네, 10kg. 덩어리로 주소. 민주는 큰 종이 봉투에 10kg의 삼겹살 덩어리를 담는다. 할머니는 조용히 낡은 가방에서 돈을 꺼낸다. 꼬깃꼬깃한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어 정확히 계산한다. 민주는 지폐를 세는 할머니의 손이 힘겹게 떨리는 것을 본다. 그는 말없이 돈을 받고 계산을 마친다. 할머니, 이렇게 많이 사시면 무거우실 텐데 가족들 다 같이 드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묵직한 봉투를 들고 천천히 몸을 돌린다. 식구들이 많아서. 할머니는 짧고 건조한 대답만 남긴 채 가게 문을 나선다. 민주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식구들이 많다니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에 어김없이 가게에 나타나 정확히 삼겹살 10kg를 사간다. 민주는 이제 할머니가 오시는 시간을 기다리게 된다. 할머니의 패턴이 반복되자 민준의 호기심은 점점 더 깊은 의문으로 변해간다. 민주는 할머니가 오시는 동안 가게 밖을 유심히 살핀다. 할머니는 민준의 정육점 외에는 어떤 가게에도 들르지 않는다. 다른 날에는 할머니가 들고 있는 장바구니에 고기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 민주는 매일 삼겹살 10kg를 사는데 왜 다른 음식은 사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는다. 민주는 인터넷 검색창에 매일 삼겹살 10kg, 노인 사기 유형, 이상한 노인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 본다. 그는 혹시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이나 신종 사기에 휘말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한다. 민주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게 그냥 이상한 건지 아니면 내가 나서야 할 일인 건지.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는 할머니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알리지 못해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행을 결심한다. 할머니가 가게를 나선 후 민주는 슬쩍 가게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뒤를 따라간다. 할머니는 번화가를 벗어나 낡은 골목길로 들어선다. 할머니가 멈춰선 곳은 허름한 낡은 건물 앞이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간다. 민주는 굳게 닫힌 문을 보며 불안함에 휩싸인다. 분명 수상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한다. 민주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끊은 뒤 가게 문을 걸어 잠근다.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걸까? 아니, 저건 분명히 뭔가 수상해. 그냥 넘길 수 없어. 그는 자신의 행동이 할머니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굳게 결심한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진지하고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다. 다음 날 오후 3시 순이 할머니가 어김없이 가게에 들어선다. 평소처럼 묵묵히 삼겹살 10kg를 주문하고 돈을 지불한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하고 담담하다. 민주는 평소와 다른 굳은 표정으로 할머니를 응대한다. 할머니는 봉투를 들고 가게를 나선다. 할머니가 가게를 나선 직후 민주는 코트를 입고 할머니의 뒤를 쫓는다. 거리는 사람들의 활기로 북적이지만 민준의 시선은 오직 할머니에게만 고정되어 있다. 그는 행인들 틈에 섞여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간다. 할머니는 번화가를 벗어나 낡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선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에는 인적이 드물고 낡은 주택들이 쓸쓸하게 서 있다. 할머니의 발걸음은 익숙하다는 듯 거침이 없다. 민주는 속도를 늦춰 할머니를 따라간다. 할머니가 멈춰 선 곳은 유난히 낡은 건물 앞이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창문은 더러워져 있다. 건물 주위에는 고장난 자전거와 버려진 가구들이 쌓여 있어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긴다. 민주는 긴장한다. 설마 저런 곳에.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녹슨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문은 끼익 소리를 내며 닫히고 이내 정적이 흐른다. 민주는 숨을 죽인 채 문 앞에서 망설인다. 그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한다. 민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물 주위를 서성인다. 그러다 낡은 담벼락 옆에 놓인 쓰레기 더미를 발견한다. 그 안에는 비에 젖고 찢긴 사료 포대가 보인다.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포대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고급 유기견 사료? 할머니가 사료를 먹일 리는 없고, 그럼 도대체 왜? 민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진다. 바로 그때 경찰차 한 대가 골목 끝에 멈춰선다. 민주는 급히 몸을 숨긴다.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민준에게 다가온다.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경찰관들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함께 별일 아니겠지 하는 듯한 느낌이 배어 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한다. 경찰관들이 낡은 건물 문을 두드린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안에 계십니까? 경찰관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잠시 후 끼익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문을 연다. 할머니는 경찰관들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방문이 익숙하다는 듯 무심한 표정이다. 경찰관들이 잠시 집안을 살펴봐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는다.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비켜준다. 민주는 경찰관들 뒤에 서서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집 안으로 첫 발을 내디딘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긴장감으로 격렬하게 뛰고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순간이 다가온다. 민준이 할머니의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가 코를 찌른다. 삶은 고기 냄새와 함께 약간의 동물의 냄새가 섞여 있다. 집안은 좁고 낡았지만 지저분하다기보다 정돈된 느낌이다. 민준과 경찰관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본다. 거실 구석에 놓인 바구니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바구니를 들여다본다. 그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고양이들이 서로 엉겨붙어 자고 있다. 그때 방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린다. 경찰관들이 방 안을 확인하려 하자 할머니가 조용히 그들을 막아선다. 할머니가 방문을 열자 민준과 경찰관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다. 방 안은 수십 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들로 가득 차 있다. 녀석들은 밥그릇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다. 몇몇은 몸이 약한 듯 기운 없이 누워 있고 나머지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반긴다. 민준의 눈빛은 의심에서 혼란,
그리고 충격으로 변한다. 경찰관들이 할머니에게 이 동물들에 대해 묻는다.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연다. 다들 불쌍해서 데려왔어요. 처음엔 한두 마리였는데 버려지는 애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이젠 제 자식들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애정이 배어 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밥그릇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 안에는 잘게 잘라 삶아진 삼겹살 조각들이 들어있다. 할머니는 좋은 사료는 너무 비싸서 삼겹살을 삶아 먹이면 기운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사왔어요. 라고 덧붙인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자신이 상상했던 수상한 일 사이의 괴리감에 혼란스러워한다. 민주는 자신이 품었던 의심과 신고라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다. 그는 할머니의 마른 몸과 낡은 옷, 그리고 매일 묵묵히 고기를 들고 걸어갔을 그녀의 모습을 떠올린다.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과 얼마나 비교되는지 깨닫고 민주는 그 자리에서 북받치는 감정에 오열한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인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오해하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민준의 등을 조용히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한다. 오히려 민준을 걱정하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민준의 눈물은 더욱 쏟아진다. 경찰관들은 할머니의 진심과 민준의 사죄를 보며 깊은 감동을 느낀다. 한 경찰관은 할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하며 할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준다. 민주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제 삼겹살은 제가 드릴게요. 매일 오셔서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말한다. 할머니는 아니야, 괜찮아. 학생도 힘들게 장사하는데. 라며 손사래를 친다. 민주는 아닙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할머니께 진 빚을 갚는 일입니다. 라며 진심을 전한다. 민주는 경찰관들에게 할머니의 사연을 알리고 도움을 청한다. 경찰관들은 민준의 진심에 감동하며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한다. 민준은 할머니의 동의를 얻어 그녀의 사연을 인터넷에 올리기로 결심한다. 이야기는 이제 개인적인 오해를 넘어 사회적인 연대로 확장될 준비를 한다. 민주는 정육점에 돌아와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인다. 할머니의 사연을 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고민하지만 할머니를 돕고 싶다는 진심이 더 크다. 민주는 진심을 담아 글을 쓰기 시작한다. 매일 삼겹살 10kg를 사가시던 82세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이유. 그는 할머니가 준 꼬깃꼬깃한 지폐 사진과 함께 자신의 오해와 할머니의 숭고한 헌신을 담담하게 써내려간다. 민준이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좋아요와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처음에는 주작 아니냐는 의심의 댓글이 달렸지만 민준이 진심 어린 답글을 달고 경찰관들이 사연을 확인해주자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느낀다. 이런 분이 계시다니 눈물이 납니다. 저도 돕고 싶어요. 같은 댓글들이 순식간에 수천 개를 넘어선다. 게시물을 본 첫 번째 손님이 가게를 찾아온다. 그는 삼겹살이 아닌 고급 유기견 사료가 가득 담긴 큰 봉투를 건넨다. 사장님, 글 봤습니다. 정말 감동했어요. 이 사료 꼭 할머니께 전달해 주세요. 민주는 이 예상치 못한 도움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한다. 그 후로 민준의 정육점은 단순한 고깃집이 아닌 할머니를 위한 기부센터로 변한다. 사료와 간식, 담요와 배변 패드 등 유기동물을 위한 물품들이 하루에도 수십 상자씩 쌓인다.
민주는 이 모든 물품을 보며 할머니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기뻐한다. 할머니가 다시 정육점을 찾아온다. 민주는 이제 의심의 눈빛이 아닌 깊은 존경심을 담은 눈빛으로 할머니를 맞이한다. 민주는 할머니에게 삼겹살 10kg를 담아 건네며 말한다. 할머니, 이제부턴 그냥 오세요. 삼겹살은 제가 드릴게요. 마음껏 먹이세요. 할머니는 학생도 힘들게 장사하는데 그럴 수 없어라며 거절하지만 민주는 할머니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할머니께 진 빚을 갚는 일입니다. 라며 할머니를 설득한다. 민주는 그날 저녁 직접 할머니의 집으로 고기를 배달한다. 봉투를 들고 가는 그의 발걸음은 예전의 미행과는 달리 가볍고 행복해 보인다. 낡은 건물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다.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고기 가져왔어요. 할머니의 집 앞에서 민준은 뜻밖의 사람들을 만난다. 민준의 게시물을 보고 찾아온 이웃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낡은 문을 수리하고 지저분한 벽을 닦으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시작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연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워한다. 마을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가 찾아온다. 제가 그를 보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 녀석들 제가 다 무료로 봐드릴게요. 수의사는 몸이 아픈 강아지들을 세심하게 살피며 치료를 약속한다. 할머니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말없이 눈물만 흘린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할머니와 유기동물 지킴이 모임을 만든다. 매일 돌아가며 할머니의 집을 청소하고 동물들의 건강을 살피며 부족한 물품을 채워준다. 낡고 어두웠던 할머니의 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온정으로 빛나는 공간이 된다. 할머니가 다시 민준의 가게를 찾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홀로 오지 않는다. 할머니와 함께 온 주민들은 삼겹살을 사면서 민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민준의 정육점은 단순한 가게를 넘어 따뜻한 마음이 모이는 사랑방이 된 것이다. 시간이 흐른 후 순이 할머니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 낡고 허름했던 벽은 깨끗하게 칠해졌고 찢어진 창문은 새 유리로 교체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깨끗한 사료와 담요, 장난감들이 집 곳곳에 놓여 있다. 낡고 어두웠던 공간이 밝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했다. 예전에 만났을 때 힘없이 누워있던 유기견들이 건강을 되찾아 활발하게 뛰어논다. 사료와 삶은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서로 장난을 치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훈훈함을 전한다. 이 모든 것이 민준과 마을 사람들의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다. 민준은 오늘도 삼겹살 10kg가 담긴 봉투를 들고 할머니의 집으로 향한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걱정과 불안이 아닌 진정한 기쁨과 뿌듯함이 가득하다. 낡은 골목길을 걷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하다. 그는 이제 할머니의 집을 배달지가 아닌 사랑방처럼 여긴다. 민준의 정육점은 더 이상 단순한 고기 가게가 아니다. 손님들은 삼겹살을 사면서도 할머니를 위한 기부금이나 물품을 함께 건넨다. 가게 한쪽에는 할머니의 유기견들을 후원하기 위한 모금함이 놓여 있고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연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다 준다. 젊은 친구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우리 애들이 다 건강해졌어. 민주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오히려 자신이 위로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사장님과 손님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된다. 민준의 사연이 지역 방송에 소개되면서 취재진이 정육점을 찾는다.
민주는 카메라 앞에서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제가 할머니를 오해했던 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살짝 맺힌다. 한 경찰관이 할머니의 집을 찾아온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순찰 돌 때마다 여기 들를게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처음 경찰을 만났을 때와 달리 환한 미소를 짓는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는 정육점 간판을 새롭게 단다. 기존의 민준 정육점이라는 이름 대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정육점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간판은 민준의 가치관이 돈벌이에서 진정한 나눔과 연대로 바뀌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머니는 이제 매일 고기를 받기 위해 정육점에 오지 않는다. 대신 민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삼겹살과 함께 모아온 후원 물품을 배달해준다. 그가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의 집은 마을 사람들과 자원봉사자들로 활기가 넘친다. 민주는 그 안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다. 민주는 행복하게 웃고 할머니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진다. 모든 유기동물들이 건강하게 뛰어놀고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해와 편견을 넘어선 곳에 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